자, 오늘은 일요일이 아니고 10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연휴 동안에 부산을 좀 다녀왔기 때문에 좀 공부도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지를 써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정은 내일이죠. 메타의 컨퍼런스 때 아마 VR 기기에 대한 소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12일 날은 한우 금통위에서 50bp 인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13일 날은 9월 CPI 발표가 있겠죠. 우리나라도 옵션 만기일인가 그럴걸요. 그렇겠죠. 자, 이슈는 아무래도 이제 FOMC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고, 최근에 이제 가장 큰 이슈가 크림 대교가 폭파가 됐어요. 우크라이나 공격에 폭파됐고, 그로 인해서 바이든이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었죠. 오펙 플러스는 하루에 200만 바렐의 어떤 감산을, 지금으로서는 최대 어떤 감산량을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WTI라든지 원유 가격이 좀 상승했다. 환율은 좀 내려오는가 싶었지만 다시 또 1400선 위로 올라갔고요. 장랑이 그렇지 여전히 발생해 있고, 또 하나의 이슈가 계속 저저번 주부터 시작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영국이죠. 감세 계획을 일부 철회를 했고, 그로 인해서 채권 시장이 혼란이 일어났고 마진콜이 발생했다. 이러한 영상들은 뉴욕 지민의 채권 시장을 뒤흔든 공포의 5일, 이런 영상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레이 달리오가 주식시장에 정말 은퇴를 얘기하시면서 이러한 것들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게 김단태님의 영상이니까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잠정치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30% 정도 하락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금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그때 이제 AMD 발표가 좋지 않고 컨센서스가 좀 하향 조정되면서 충격이 좀 있었는데, 삼성전자의 어떤 이런 영업이익 하락도 반도체에는 썩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될 게 중국 부동산이죠. 이 영상은 전인구 연구소님의 영상을 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3%에도 자주 중국 부동산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봐보시면 좋겠죠. 자, 이제 어떤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레이 달리오의 큰 의견은 뭐냐면, 주식의 우상향이 당분간 좀 힘들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고착되고 한 4에서 5% 정도로 저성장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며, 연준의 피봇은 없을 거고 앞으로 20%는 더 하락할 거다. 스파이 기준. 그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이 23년 4년에는 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자, 환율 보겠습니다. 환율은 제가 이게 지금 캡처한 게 어제 했어야 되는데 부산에서 돌아오는 게 좀 늦어서 오늘 캡처한 거라 오늘 어떤 그래프 캔들 모양도 좀 있긴 합니다. 아무튼 저번 주에는 환율이 좀 많이 하락해서 1400 아래로 빠지기도 해서 이제 좀 하락 잠시 쉬어가려나 했지만 다시 또 상승을 좀 해버렸죠. 아래 꼬리를 달고. 이번 주도 좀 1400선 위에서 시작을 하고 있어서 캔들 모양만 보면 조금 하락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아직은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다. 달러 인덱스 역시 조금 조정을 받았다고 생각이 됐는데 다시 긴 아래꼴 달고 올라오면서 아직 하락할 만한 그런 시그널이 뚜렷하게 보이진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WTI는 80 근처에서 다시 한번 튀어오릅니다. 감산 이야기도 있었고 이러저러한 이야기로 다시 한번 튀어오르고 있다. 자, 10년물 국채 금리는 조금 상승했죠. 2년 채권도 약간 상승한 정도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 영상은요, 막영환 대표의 어떤 채권 전문가가 본 증시 바닥신호 3가지라는 영상인데 한번 찾아보시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연준 금리 인하 이후에 어떤 증시 저점이 발생한다. 2년물이 추세 고점에서 한 50bp가 하락해야
어떤 저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어서 그 역전된 게 다시 상승으로 추세 전환이 일어났을 때 증시 저점이다. 이런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붙여놨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는 0.-0.41로 스프레드가 조금 더 넓어지고 있다. 그 정도 수준이긴 하지만 아직 추세적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겠네요. 자, CPI 13일 날 발표를 하겠죠. 우리가 이제 예측치가 8.1인데 뭐 7점대가 나올지 뭐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요. PMI는 우리가 10월 3일 날 발표가 됐었어요. 그래서 뭐 실제로 제조업 지수가 썩 좋지는 않아서 증시가 요즘에 굿뉴스가 배드뉴스고 배드뉴스가 굿뉴스다 보니까 우리가 제가 여기다 써놨지만 50 이하가 되면 연준도 조금 어느 생각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방향이 될지는. 자, 이번 주에 가장 안 좋은 건 요거였죠. 잘 나왔는데 잘 안 좋다 증시에 뭐 이런 내용인데 고용지수가 고용이 지금 250K를 상상을 했었지만 25만 정도 26만 3천의 고용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고용이 좋았다. 그래서 증시는 안 좋다 이런 역설이 좀 생기네요. 실업률은 3.5라고 해서 실업률이 좀 떨어졌어요. 실업하시는 인구, 어떤 고용 노동자가 적다 이런 뜻이겠죠. 이렇게 모든 지표가 잘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금리를 갑자기 50bp로 내리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시장의 불안감 이런 걸로 인해서 주가가 좋지 않았죠. 금현물은 소폭 저번 주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소폭 상승했고요. 뭐 안전자산 쪽으로 조금은 몰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 뭐 추세적으로 뭐 상승한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좀 끌어올렸으니까 당분간 좀 이런 상승의 어떤 느낌만 좀 주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빅스나 V코스피는 빅스는 뭐 30을 윗돌고 있으니까 아직은 뭐 매매를 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다. V코스피도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뭐 이게 우리가 월요일장이 없었기 때문에 뭐 요 정도 수준인가 보다 할 수 있겠죠. 아직은 적극 매매를 할 단계는 아니다. 공포 탐욕 지수 역시 뭐 저번 주 15에서 조금 올라오긴 했네요. 그래도 아직은 익스트림 피어에 있다. 10월 7일 금요일 날 다우, 나스닥, S&P 전부 다 좋지 않았습니다. 나스닥이 한 4% 가까이 빠졌고요. S&P가 3% 가까이 빠졌죠. 뭐 오늘 월요일 어떻게 흘러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시장이 된통 안 맞았던 건 아무래도 한글날에서 대체 공휴일에서 오늘 쉬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S&P 500 급락했습니다. 다시 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나스닥도 역시 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캔들 모양이 이렇게 썩 좋은 형태가 아니잖아요. 또 조정을 받고 저점을 깰 건지 이런 상황을 좀 봐야지만 되는 때인 것 같네요. 저희 장도 금요일 날 많이 뭐 좋지 않지는 않았지만 코스피 버텼지만 이제 화요일 날은 어떻게 될지 시작이 어떻게 될지 아무래도 좀 낮게 시작하지 않을까. 코스닥도 좀 많이 떨어져서 시작할 것 같기는 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스피 뭐 캔들 모양 이 양봉 두 번 연속 양봉을 만들긴 했지만 어떤 탄력의 힘이 좀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앞서 봤던 것들로 인해서 아직은 이렇게 커다란 첫 번째 파동을 좀 만드는 구간이 되지 않겠나 이번 주는. 그리고 장 후반 어떤 옵션 만기일이 좀 지나고 나면 금요일쯤에 좀 반등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코스닥도 뭐 첫 번째 파동 정도 만드는 정도 저점을 깨는지 첫 번째 파동을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번 주에 좀 살펴보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짧게 끝낼까요? 네, 그렇죠.